180여 년 전 찰스 다윈이 찾았던 불모의 바위섬. 이곳은 13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암초와 돌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섬들을 갈라파고스라고 부르죠.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해안에서 서쪽으로 거의 1000km나 떨어진 적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 중심에 뜨거운 용암이 만들어낸 화산섬들이죠. 갈라파고스는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대입니다. 서쪽에 있는 이사벨라 섬과 페르난디나 섬에선 최근에도 화산 폭발이 이어졌죠. 시뻘건 용암은 섬을 뒤덮으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불바다가 지나간 뒤 용암이 굳은 섬은 그저 거칠고 황량하기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야 하죠. 용암 사이로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선인장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려 바다와 만나는 곳은 시시때때로 풍경이 바뀝니다. 위협적인 화산에도 강한 생명력으로 응답한 결과물이죠. 이곳의 생명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남았죠. 덕분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고유종이 됐습니다. 섬에 갇혀있는 녀석들에게 용암투성이 섬은 그리 멋진 신세계는 아닙니다. 늘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하죠. 대부분이 용암지대인 이곳에서 초식동물인 이구아나가 먹을 만한 식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육지 이구아나가 선택한 먹이는 가시투성이 선인장입니다. 염분기 없는 물을 섭취하는 방법 또한 선인장에 응축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선인장을 공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녀석은 운이 좋습니다. 누군가 먹다만 선인장을 발견했는데요. 굳이 높이 올라갈 필요도 성가신 가시를 씹을 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의 선인장도 점점 변해왔습니다.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는 더 길어지고 키도 커졌죠. 일반적인 이구아나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포식자가 없는 이곳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6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들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은 배고픔입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곳이 고향은 아니었겠죠. Probably from Guayaquil or some other place, but it was the same species. In such time, several years ago, a million of years ago, it was the same
species. But at that time, after an evolution process, that iguana began to be a new species. 에콰도르 본토에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의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울창한 숲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고 있죠.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는 달리 공룡을 닮은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과 목 아래의 주머니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먼 갈라파고스로 가게 된 걸까요? 육지 동물들은 오랜 옛날 폭풍이나 홍수에 떠내려온 표류자들이었습니다. 1000km의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숲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건 가시 달린 선인장뿐이었죠. 그조차 잎이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부채 선인장의 넓은 잎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가졌고 음식이나 물이 없어도 장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소식까지만 부족한 음식 앞에선 서로 싸우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은 개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다입니다.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세계 유일의 도마뱀이죠. 육지 동물이 바다에 적응하는 건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은 이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납작한 꼬리는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강력한 네 다리와 발톱은 미끄러운 용암 바위를 잡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피부는 거친 파도도 견딜 수 있게 단단해졌죠.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면 이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구아나는 햇빛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체온을 높여 몸에 에너지가 쌓이면 개중엔 먹이보다 기싸움이 먼저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침입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한 녀석이 물러서는 거로 싸움은 싱겁게 끝나는데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겠죠. 이제 얼른 바다로 들어가 배를 채워야 할 텐데요. 잔잔한 해안가와는 달리 파도는 거칠기만 합니다. 바다도 쉽게 녀석을 허락해주지 않네요. 겨우 바위에 오른 녀석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가 센 날은 바닷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지로 치면 태풍급의 물살이 지나갈 정도인데요. 바다 이구아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자라는 홍조류와 녹조류를 주로 먹습니다. 납작한 주둥이와 촘촘한 이빨로 해조류를 뜯어먹는데요. 하루에 100g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바다는 온통 초록밭입니다. 이것이 이구아나가 육지를 떠나 바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지천으로 깔렸다고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보통 수심 10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 잠수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죠. 해가 지면 추위가 몰려옵니다.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건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가 20도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냉혈 동물인 바다 이구아나는 때로 모여 밤을 보내죠. 그나마 주변에 웅덩이나 호수가 있으면 이보다는 낫습니다. 적도의 태양에 데워진 물은 바다 이구아나가 밤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아침이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구아나는 호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녀석들이 늘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구아나들은 줄줄이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몸의 측면을 태양 쪽으로 향하며 온기에 최대한 노출시키죠. As sand is moving, the position of the iguana is moving too. They need to control how much temperature they receive from the sand, from the environment. If they don't control how much temperature could be warm or hot or cold, they will die. 바다 이구아나들은 따뜻한 태양빛에 의존하지만 이구아나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인은
달의 죽입니다. 달의 인력은 바다를 잡아당겨 하루 2차례씩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죠.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곳곳에 해초가 드러나고 바다는 얕아집니다. 이것이 바다 이구아나에게 보내는 신호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이지 않던 녀석들도 속속 바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는 단순하면서도 신기합니다. 보름과 금음에는 달의 인력이 최고조에 달해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데요. 이때는 굳이 바닷속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빠진 바위는 그 자체로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바닷속에 잠수할 때와는 달리 아주 여유로운 식사 시간이죠. 해조류는 바다 이구아나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적도의 강한 햇빛은 해조류를 빠르게 성장시켜 2주면 원상복구되는데요. 덕분에 평소에는 먹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썰물 때를 기다리는 건 바다 이구아나만이 아닙니다. 썰물은 곳곳에 숨어있던 많은 작은 동물들을 불러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개입니다. 갈라파고스와 그 주위 바다에는 100여 종의 개들이 서식하는데요. 사는 지역도 다양합니다. 해변의 모래사장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이 녀석은 유령개입니다. 유령개는 평소에는 집게다리로 모래를 입에 넣고 먹이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뱉어내는데요. 지금은 뭐가 좀 다릅니다. 자신의 굴에서 가지고 나온 흙을 집게발로 꾹꾹 누르는데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짝짓기를 위한 수컷 유령개의 구애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흙더미들이 암컷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거죠. 어느새 6시간이 지나 해안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길이 끊기기 전에 서둘러 육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것은 갈라파고스 붉은 개들입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바닷물은 생각보다 꽤 많이 차올랐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동할까요? 마치 무리를 걸어다니는 소금쟁이처럼 가볍게 뛰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영어 이름도 라이트 풋 크랩, 가벼운 발입니다. 뒤늦게 출발한 바다 이구아나는 뛰어난 수영 실력을 믿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잠수도 곧잘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물놀이 수준이죠. 바닷물은 순식간에 차오르고 거센 파도까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욕심부리다 돌아갈 때를 놓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육지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선조도 그 옛날 이 섬에 오기까지 무수한 죽음의 순간을 견뎌야 했겠죠. 다행히 용암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는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햇빛이 잘 닿는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만 탈진해버렸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피부가 뜯겨나갈 정도로 아주 거친 싸움이었습니다. 육지에는 바다 이구아나를 위협하는 천적이 없습니다. 지친 녀석을 제일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파리인데요. 이구아나는 파리를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몸에 쌓인 염분은 소금샘을 이용해 배출하는 것도 바다 이구아나만의 특징이죠. 최근 바다 이구아나와 육지 이구아나의 공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In that area or in that small island, we have marine iguana and land iguana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place. So they become to be reproduced by themselves and become to have some hybrid. The hybridism here in Galapagos is a species that is mixed between land iguana and marine iguana. 두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플라자 섬에서 머리는 바다 이구아나이고 몸은 육지 이구아나인 잡종이 발견됐습니다. 450만 년 전에 분리되어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먹을 것이 없어진 바다 이구아나가 육지 이구아나의 서식지로 들어가 생긴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잡종 이구아나는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살 수 있을까요? Hybrid iguana are in the land area. Don't swim too much, but they can swim. So they can eat mainly plants and seeds, but not too much algae. 잡종 이구아나는 바다 이구아나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지만 육지 이구아나의 습성이 더 강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선인장 가시를 빼고 높은 선인장 나무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격리와 멸종 사이에서 생물의 진화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명의 수수께끼들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분홍 이구아나처럼 말이죠. (2009년) 갈라파고스 이사벨라 섬에서 신종 생명체를 발견했는데요. 분홍 이구아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존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